자, 갑시다. 저기 짜자자잔. 짜자잔. 저기 단권하나 아니면 평수로 레벨 2, 3까지는 거의 미리 다 끝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테스트 문제가 바로 좀 보일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어려워요. 이 문제들이. 자, 지난번에 방부등식을 앞쪽까지 했었죠. 20 레벨 3까지 3까지 들어갔었는데 레벨 4 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 정도는 좀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만 풀어봐요.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만 여유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까지 풀었지? 아, 그치? 오케이. 짜짜짜짜. 다 풀었지? 오케이. 미안.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 조금 어렵습니다. 29번. 자, 근데 항상 기출문제에서 주교도 1순위는 당연히 수능 문제예요. 자, 이거 25학년도 수능입니다. 25학년도. 이거 오탄한 거 좀 고쳐주라. 26학년도면은 이제 그저께 본 시험이라서 25학년도입니다. 29번. 뭐 설명 필요한 거 있을까? 알았어. 그래도 문제니까 그냥 할게요. 이거 부등식 활용으로도 볼 수 있겠다. 증가감 좋다.
금상. 그래프를 다 쓰는 거라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빼버리죠. 내가 충전해줄게. 아우 배터리가 모자르다 그치? 야, 100% 만들 수 있겠다. 와, 100% 만들 수 있다. 귀가 뜨지면 안 돼.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T-부터 T까지의 최대값 함수죠. 그러면 만약에 T값이 그때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오른쪽이죠.
t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그대로 쭉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t값이 여기다. 이 구간에서 최대니까 얘죠. 그럼 이게 t-3이 딱 이 지점이 될 때까지가 최대값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감소 구간일 때는 최대값이 맨 왼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그 지점을 벗어나는 순간 오른쪽으로 1만큼 t-1의 대그래프니까 여기 그대로 쭉 내려오고요. 둘이 1차이 나는데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똑같죠. 그럼 거기서 t값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증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는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괜찮아? 이거 이해 잘 돼요? 좀 어렵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GT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대충 마이너스 루트 3은 이렇게 나와요. 이 그래프 중 최소값이 지점이 나서 여기가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점을 지금 A라고 잡는다 그랬잖아. 그럼 F에다가 A-1 집어넣은 것과 F에다가 A 집어넣은 게 똑같은 거지.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하면 돼요. T값이 딱 하나. 괜찮을까? 3. 스트레이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요새 대세로 나와요. 모의고사랑 이런 데서도 되게 자주 나와요. 구간에서 최대값 함수, 구간에서 최소값 함수. 그치, 그게 GT 그래프. 원래가 fx 그래프. 꼭 봐서 돼야 돼. 자, 이게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29번에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A라는 값이 있어요. 상수. 얘는 지금 3루토가 아니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최고체 계수가 음수인 2차가 있어요. fx. 자, 그러면 gx는 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와! 둘로 만들어져 있어요. x가 음수일 때는 3차 함수로 가고요. x가 양수일 때는 2차 함수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을 해석한다면 일단 두 개씩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00 집어넣는 게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F빵이 일단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분해서 00 집어넣는 게 똑같으면 되는데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얘는 15 나오죠.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F' 0이고요. 그쵸? 이 상태구나 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 조건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G'X 곱하기 G'X-4가 0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얘 도함수가 함수값 빵 되는 걸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왜? 아예 애초에 그냥 이거 다 전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빵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빵인 근이 만약에 알파라는 게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무조건 4 더 크죠. 오른쪽은 4평에 이동했으니까 얘가 알파 근이면 얘가 알파 플러스 4근이에요. 와, 근데 서로 다른 4개 나와야 돼. 그럼 이거는 도함수가 근이 한 개만 있어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2개인 경우면은 2개 나와서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얘가 3개면 3개 돼서 6개. 근데 중복되면 또 서로 다른 내시근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G'X가 0 되는 애부터 찾아봐야 돼요. 0 되는 애부터.
자, 그러면 G'X가 0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수식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못 구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그래프적으로. 자, 일단 도함수식을 구해보면 미분 가능니까 등호 넣어도 되죠. 자, 얘는 3x제곱 2ax 플러스 15. x가 양수인 경우에는 f'x.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축, y축. 얘는 둘 다 0제곱으로 15예요. 그렇죠? 자, 도함수를 그려볼게요. 얘가 0,1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은 지금 2차 함수인데 최고체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최고체 계수는 양수인데 1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좀 배제할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판별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요. 괜찮죠? 자, 근데 f'x는 알아요. 얘는 알아요. 오히려 함수식을 더 모르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얘 최고치 계수가 음수라 그랬어요.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죠? 괜찮아요? 1차 함수. 그것도 기울기가 음수. 얘는 무조건 감수 함수예요. 괜찮아요? 와, 얘는 100% 양근 하나 확정. 괜찮아요? 양근 하나 확정. 자, 그러면은 이 음수 쪽만 얘만 좀 잘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대칭축이 오른쪽에서 나왔다. 그럼 얘는 이것만 나오죠. 밑에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면은 G'X는 전체적으로 실근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G'이 0 되는 게 실근 하나밖에 없으면 둘 곱해도 실근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알파 하나랑 알파 플러스 하나. 괜찮죠? 그럼 만약에 대칭축이 양수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이 양수면? 안 되죠. 왼쪽은 무조건 15보다 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여기 왼쪽에서 근이 나와야 된다고요. 추가근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왼쪽에서 근이 나와야 되니까 A 값 마이너스 3분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A가 지금 대칭축이잖아요. 얘는 지금 음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일단 A가 양수여야만 돼요. 괜찮죠? 그래야 왼쪽에서 대칭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근 말고 추가로 더 나와야 되니까 왼쪽으로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면 식은 여전히 안 와요. 여전히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인 경우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양수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케이스 두 가지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요건 아니니까 이건 설명할 거예요. 판별식이 빵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괜찮죠? 자, 판별식이 빵인 경우는 여기 근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근이죠. 알파 베타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4식 평이동한 것도 두 개 근 나오니까 되게 맞을 거예요. 괜찮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판별식이 0인 상태를 간다 그러면 얘 도함수 판별식이 0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요 식이 요거니까. 괜찮죠? 자, 여기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빵 나와요. 와, 그럼 얘는 45네. A는 9 곱하기 5니까 뿔마 3루트5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중에서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플러스만 써줘야 돼요. 와, 그럼 얘가 답인가 보다. 근데 그거를 수능이 막아놨어요. 그렇죠? 결론은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예요. 괜찮죠?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헷갈리는 거 좀 있을까? 이거 했어? 고생했어.
아, 이것도 끝났구나.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이게 지금 어차피 다 뒷면 나오는 거구나. 아, 이것도 다 뒷면이고. 오케이. 여기서 계속 쉴수 아, 미안. 뻘짓이었네, 내가. 이거 두 개. 응. 음, 짝수면 일방. 그러면은 두 번 나와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홀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네요. 그럼 홀홀홀짝하고 홀홀홀홀 이렇게 4개 나오는데, 아, 그럼 홀홀홀짝과 홀홀홀홀 중 홀홀홀홀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홀홀홀짝이면은 1114는 안 되네요. 네. 1112랑 그죠? 1이 3번 나오면 2는 한 번, 1이 2번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다 되고,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도 다 되고, 3, 3번 나오는 경우도 다 되고, 다 일일이 계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홀 4번 나오는 거. 이 경우수분의 경우수로 들어가도 되기는 하겠는데, 그러면은 홀짝 플러스 홀 4개 분의 홀 3짝 하나 여기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0 이상일 때 홀 4개구나. 여기는 홀 3개랑 짝 하나, 여기에는 홀수, 짝수가 들어간 4자리, 그 다음에 홀수가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짝수가 2가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네요. 1, 1, 1, 4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홀수는 어디 들어가도 되니까 2의 4제곱. 그러면 홀수 4개는 2의 4제곱. 여기 그냥 답인 것 같은데. 15. 4 약분하면 15 플러스 4분의 4. 맞나? 23? 이상하다. 61이네. 이상하네. 잠깐만, 홀수가 양의 방향, 짝수가 음의 방향, 좌표가 0 이상일 때, 이거밖에 없는데? 홀홀홀짝? 짝수인 경우 중 짝수 2개. 야,
홀짝짝도 되는구나. 아, 와, 홀짝짝짝도 되네. 아, 홀짝짝짝은 안 되는구나. 아, 3, 3, 2도 되는구나. 1, 3, 2도 되는 거고. 망했네. 3, 3, 2면은 얘는 4 곱하기 2 나눴으니까 6가지고 이거는 3, 3, 2면은 1, 3, 2도 12개. 18개 나오는구나. 추가되네. 그럼 2로 약분하면 6 더하기 2 곱하기 15. 2로 약분하면 8 분의 8 30 17. 이것도 아닌데 답이. 이사도 또 있네. 3, 3, 2랑 3, 3, 2, 4도 되네. 12개 더 늘어나는구나. 2로 약분하면 6이 더 늘어나네. 53이네. 아, 60이다. 너무 놓쳤다, 이거. 이상한. 이게 좀 그렇다. 이 종이 필요할까요? 오케이. 뒤에는 조금 있다 올게. 내용 좀 이대요. 알았어. 그치. 아니지, 얘 혼자 내길 필요는 없지. 합쳐서 내게죠. 왜냐면 G'X가 일단 몇 개인지를 따져야 이게 어차피 그 근보다 4씩 다 크잖아. 그치? 왜냐면 오른쪽으로 4만큼 평이동가 남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2개면 얘도 2개잖아요. 둘둘해서 4개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판별식 빵인 경우인데 문제 조건에서 얘가 3루토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치. G'X가 0 되는 게 2개인 거야. 무조건 양근이 하나 나오잖아요. 판별식 빵인 경우만 1개가 또 나오죠. 괜찮아. G'X에서 빵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경우는 이제 얘가 3루토가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그래, 다시 한번 얘가 근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케이스가. 왜냐면 얘는 일단 양근 하나 무조건 나오는데 음근 쪽에서 2차 함수가 실근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느냐인데 2차 함수로 보면 실근이 빵개 1개, 2개니까 양근 하나까지 포함한다면 1개, 2개, 3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근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로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얘가 1개면 당연히 안 되죠. 1개, 1개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안 나오잖아요. 얘가 만약에 근이 3이다. 그럼 여기 7이 돼버려요.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얘가 2개인 경우에는 2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얘가 2개인 경우가 지금 A가 3루토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인 경우 밖에 안 남지. 다시 한번 G'X가 빵인 근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애초에 4개가 못 만들어서 안 되고, 그렇죠? 얘는 2개이면 2개니까 4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될 수 있는 게 3루토밖에 없으니까. 그럼 3개인 경우로 가야 되니까 음근에서 2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오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평리등에서 또 세기근이 또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제 중복이 생기면 서로 다른 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 알았어.
내용은 좀 이해될까? 그치? 요 앞에 것들은 좀 어때요? 마이너스 시작했어? 오케이. 저거 풀고 있지? 저 뭐냐? 방부등 슈퍼는 다 풀었네? 방부등 슈퍼는? 응? 방부등 슈퍼는? 응. 다 했나? 알았어. 화이팅. 왜? 충전했는데? 알았어. 충전시켜줄게. 알았어. 좀 어렵지? 근데 저까지는 이해돼요? 오케이. 오, 와우. 따봉. 어때? 좀 이해 잘 돼요? 오케이. 요것도 한 번만 해볼게.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걔가 7은 아닌데.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게 되고 있네요. 그쵸? 자, 이때 순서대로 요 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G'X-4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등한 상태잖아요. 그럼 얘는 근이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게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4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어때요? 6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6개. 와, 3개 나왔는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4개밖에 안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근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중근 나오려면은 4씩 밀려서 나온 상태가 요렇게 나와야 된다고. 요렇게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 플러스 4가 1로 나오고 베타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오고 감마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야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죠? 이해돼? 자,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날씨 너무 좋아. 그죠? 날씨 너무 좋아. 알았어. 자, 그러면은 얘는 뭐다? 와, 이게 지금 딱 4차이 나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것도 베타에다가 4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면 감마 플러스 4는 오른쪽에서 근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G'X-4는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되는데 겹쳐야 되니까 근이. 오케이? 와, 이게 지금 G'X-4구나. 꼭 이걸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4 차이 나네. 알파, 베타가 4 차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근의 차이가. 그렇죠? 그럼 두 근이 4 차이 난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0 되게 하는 근이 2개잖아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
자, 두 근의 곱이 A분의 C 5예요. 근데 두 근의 차가 지금 4로 나오고 있어요. 이 둘이 연립하면 되죠. 베타랑 감마는 마5랑 마1이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곱해서 5 나오고 4 차이 나는 수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5여야 되는구나. 자, 그거를 그대로 들어가주면 둘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 3분의 2a. 그래서 a로 가능한 값은 얼마? 마이너스 9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a가 9로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a가 9. 자, 그러면 얘가 a 값이 9니까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 잠깐만. 요거 아까 마이너스 5라 그랬어요. 요거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얼마? 3 나오겠죠. 4 더 커졌으니까 3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3 증가할 때 15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5네요. 괜찮아요? 기울기가? 요게 지금 마이너스 5x구나. 이해돼? 그리고 3,0 지나가니까 아니면 y절편 때문에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끝을 내버리면 좀 그런데 한 2분만 해볼게요. 2분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오케이. 미안해. 시작부터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좀 너무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아직 갔다 와요. 어떻게 되나 좀 해야 되나? 어느 부분에서 좀 헷갈릴까? 맨 처음 아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이해됐지? 그 뒤가 잘 안 되죠? 근데 봐봐요. 세근이 나왔어. 세근이 나왔는데 G'X-는 3 더 큰, 40 더 큰 근이잖아요. 그렇지? G'X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 G'X-4는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지. 그럼 40 더 큰데 그게 중복된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긴 것까지는 괜찮아? 그치? 그럼 저렇게 나오니까 4 차이 나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4 차이 난다. 이해돼? 그 베타는 알파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의 곱이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둘이 4 차이 나요. 은근으로 두 개인데 마우 마일밖에 없는 거지. 괜찮을까? 너무 쉽다. 화이팅. 자, 좀 이해될까? 응. 괜찮아. 어떻게 내용은 좀 이해돼요? 오케이. 미안, 이거 좀 끔찍합니다. 감 잘 안 오지? 힌트 좀 줄까? 괜찮아? 이해될까? 풀었어? 진짜?
이제 안 늦을 거지? 어떻게 좀 이해될까? 5시에? 알았어. 저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오른쪽으로 4평 이동했을 때 저게 두 개가 겹쳐야 되는 것까지 이해되죠? 40 더 큰 걸로. 그럼 40 더 큰 걸로 겹쳐줘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다 4차이씩 난다라는 거야. 그게 다야. 그럼 알파랑 베타는 4차이 나죠? 근데 알파 베타는 저기 G 프라임 위에 있는 2차 함수 두 식은이지 0되는. 그럼 쟤는 지금 1차만 미지수기 때문에 합은 모르는데 곱은 알아요. 곱은 아는데 둘 차이가 4차이지. 이거는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 G 프라임 X는 일단 양근은 무조건 하나 나오죠. 영되는 게. 왜냐면은 GX 말고 G 프라임 X가 0되는 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G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고 밑에는 F 프라임 X지. 근데 미분 가능하니까 0,15죠. 0,15인데 2차 함수가 최고책에서 음수라 그랬지? 그럼 더함수는 1차 함수죠? 분기음수? 그럼 15부터 시작해서 감소하니까 양근은 100% 나왔다.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G'X는 음수 쪽에서 실근이 빵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왔겠지. 2차 함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G'X는 빵 개, 한 개, 두 개에다가 양근 하나 추가하니까 G' 전체가 0 될 수 있는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밖에 없다. 그럼 한 개인 경우는 어때? 왼쪽에서 실근이 안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뭐냐면은 왜 저래? 자, G'X는 0이 실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밖에 없다고요. 왜? 0,15잖아. 무조건 양근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최소 한 개. 왜? 왼쪽에서 0인근이 안 나오면 돼. 대칭축이 양수, 음수에 있건 양수에 있건 상관없이. 그럼 이러면은 G'X가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4평이동 해봤자 어차피 또 한 개죠. 얘가 한 개면 이것도 한 개라고. 얘가 두 개면 얘도 두 개, 얘 세 개면 얘도 세 개죠. 그러니까 한 개 한 개냐, 두 개 두 개냐, 세 개 세 개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개 한 개 나오면 네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x-3, x-5는 빵. 이거 실근 몇 개야?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죠. 그 얘가 빵이 실근과 얘가 빵이 실근만 보면 되지. 이것도 얘가 빵인 실근과 얘가 빵인 실근만 보면 되지. 4개 나오죠. 각각 따로 봐도 되지만. 그러니까 굳이 막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얘가 빵인 개수, 얘가 빵인 개수. 이렇게 한 개 한 개 안 되는 거 괜찮지? 두 개 두 개나?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두 개 두 개 들리면 얘가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두 개 나오니까 그 오른쪽으로 4평이 이동해도 두 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접해야 되잖아. 판별식 빵 나와야 되죠. 저거 지금 아까 전에 한 거 저 판별식 빵 하면 저거 3루토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려고 한 거예요. 3루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밖에 없더라. 이거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겹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4편 모델에서. 괜찮아? 오케이. 자, 알았어. 여기서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했어? 자, 29번. 자, 미안해. 여기서 더 시간 끌 수가 없어서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4식 다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난 누구랑 얘기하니? 알았어.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가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 쉽구만. 미안. 하나 더 준비해봤어. 자, 초코파이랑 빅파이랑 막 여러 가지 파이들을 열심히 쌓아요. 엄청 쌓아요. 와, 진짜 영원히 쌓아도 높이가 빵이래. 왜 빵인지 알아요? 아무리 쌓아도 빵이래. 쌓인 파이는 빵이라서. 조용. 미안해. 자,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가 이제 4, 4, 4, 4 이렇게 커지니까, 아, 얘는 마오 많이 나와야지. 왜냐면 근데 곱이 지금 5로 나와 있는데, 그쵸? 5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4 차이 나는데 5 차이, 둘이 곱해서 5면은 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쵸? 아, 마오마이. 그쵸? 그럼 얘는 3!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5. 아, 예식 다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A 값도, 알파, 베타 다 알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도 9로 그냥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9로 나왔고, fx식은 그냥 얘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플러스 15x.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러스 7까지 상수항. 그쵸? 다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 구하는 거더라? 그죠? G-2랑 G2를 구해달래요. 아, 그러면 뭐 G-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적으면 되겠네. 그죠? 마8. 그 다음에 4, 9, 36. 마30. 플러스 7. 그러면 6, 13. 13에서 8 뺐으니까 5 나오고요. G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마10. 그 다음에 30. 플러스 7. 와, 이 값이 왜 이렇게 크냐? 27. 그죠? 둘이 더하니까 답이 32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작년 객관식 최고 난이도예요. 작년 객관식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요까지는 풀어줘야 돼요. 요까지는. 오케이. 자, 그 외에 나머지는 30번 여유되면 해보는 거 추천하는데, 여유 안 되면 일단 빼놔요. 여유 안 되면. 그리고 32번은 하지 마요. 32번은. 뭐야? 평가원인데 왜 하지 마? 이거 올해 6월 평가원인데, 올해 문제는 내신에는 나오기 힘듭니다. 난 수능 대비하는데? 그럼 해. 수능 대비하면 해야 돼요. 그럼 왜 올해 내신 대비에는 올해 기출 문제를 배제하느냐? 문제집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집들에. 왜? 우리는 좀 발빠르게 투입하느라고 집어넣어놔서 그렇지, 내년 내신 때 이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왜냐면 뭐, 기출문제집들이 그 전년도 거 싹 수정해서 연말에 개정해서 내요. 연말에. 그래서 올해 수능 본 것도
합쳐서 이제 개정한 거를 이제 12월쯤에 오픈하면서 그게 이제 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근데 내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겠죠.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 올해 6월, 9월 평가원이랑 수능 문제 풀어버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만들어서 주거나. 근데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왜? 기존에 나온 문제도 지금 좋은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굳이 올해 걸 낼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32번은 빼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빼둬도 기출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요. 문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오케이. 자, 레벨 5는 미안해. 얘는 일단 배제할게요. 레벨 5는 사실 35번도 참 좋은 문제인데 요거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부등식의 활용으로 좀 가봅시다. 자, 부등식의 활용. 자, 이 방부등식의 활용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게 프린트 끝납니다. 오늘 부등식 활용 끝나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부정조건과 정조건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요. 거의 다 끝납니다. 한 번에. 월요일날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뭐냐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계보만 설정해둬요. 계보만.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fx는 k. 그렇죠. 이걸로 이제 실근계수 구하는 거죠. 도함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도함수 인수분해에서 도함수 그래프만 그리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차로 나오는 경우. 이거 1차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도함수 인수분해에서 그래프 들어갑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넘겨서 빼가지고 인수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부등식의 활용은 좌변 이항에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빼남수를 만들어요. 그 빼남수에 도함수를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려서 처리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골자예요. 기본적인 골자. 괜찮죠? 다 넘겨가지고 그냥 도함수 구해서 그래프 그려서 가자 라는 거. 자, 그게 이 내용인데 얘는 뭐냐 1차짜리인데 가끔 가다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1차의 계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y는 fx. 그렇죠? 요거랑 지금 y는 kx. 자, 이 둘이 만나는 실근계수가 한 개만 나오게 만들어달라. 그럼 뭐예요 이거? 0,0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럼 뭐야? 기울기 음수인 경우 다 되네. 기울기 빵도 되네. 기울기 양수도 되네. 언제까지 돼요? 접할 때까지. 괜찮죠? 무슨 문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바뀐다고요. 괜찮아요? 얘 접선으로 푸는 게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얘 접선으로 푸는 경우가. 오케이? 그거 조심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만약에 fx가 k 곱하기 막 x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2차 이상 나왔다. 2차 이상. 막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그게 통째로 이렇게 되는 경우. 자, 똑같아요. 좌변 이항에서 빼남수 인수분해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얘 방법 1차만 접방 문제로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1차만.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거. 와, 이거는 뭐 이걸로도 부등식에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겠네. 그렇죠? 얘도 그냥 그래프 그려서 가주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fx 최소값만 구해주면 돼요. 최소보다 k가 더 작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방정식 문제처럼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지만 사실상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 문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또 1차로 나오는 경우. 똑같다니까. 이것도 접선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1차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슷하죠? KGX.
몰라. 뭐가 될지 모르겠어. 아, 얘도 그냥 다 빼남수 인수분해로 간다고요. 자, 마지막 7번 하나가 조금 특이한 문제예요. 이런 거. 뭐 K는 중간에 숨어 있다고 칠게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그쵸? fx가 gx보다 커놨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 그거는 어차피 그냥 다 넘겨서 빼는 거야. 다 이 종류야. 다 넘겨서 빼는 거야. 괜찮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1, x2가 다를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만 좀 정리해주면 됩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요 기본 골자에 관련된 걸로 문제 잠깐만 한번 좀 풀어봅시다. 오늘 테스트 문제랑 다 거의 다 똑같으니까 못 본 거 45번 하나만 해볼게요. 45번 하나만. 우리가 자주 보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주 보기 힘들어요. 왜? 삼각 함수가 껴있어요. 그쵸? 넘겨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45번. 앞에 다 풀었나? 잘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참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그래 이게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쳐볼게요. 마이너스 2가 어디든 상관이 없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왼쪽은 그대로인데 왼쪽은 8만큼 올라가지. 그럼 y는 f 마이너스 2랑 y는 gx가 같은 경우가 없죠. 2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올렸잖아요. 얘 올렸으니까 이게 내려와서 접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3차함수 중에서 요게 만약에 2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8만큼 평동하는데 그때 그래프가 다 위로 올라갔죠. 근데 그게 y는 f 마이너스 2랑 올라갔다가 접하면서 가야지만 유일하게 실근하는 겁니다. 2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케이스 그러니까 조건 따지면 여기가 극점이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치, 이게 약간 좀 하이라이트 문제라서 풀어봤었나? 이게 좀 많이 빡세긴 해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좌변에 있는 4차 함수를 일단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그 4차 함수의 최소값 지점을 확인을 해보면 그게 사인 우변에 있는 값에서는 최대 지점에 해당해요. 그게 최대 지점이 안 나오면 우린 아예 못 풉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응. 다음 동시 끝났고 부정적분 끝났어? 적적분 끝났어? 거기 나가고 있어? 지금 정답은 거의 다 끝났어. 여기랑 여기 하고 여기는 끝났고 저번 시간에 다 끝났어. 정답은 이제 우리 다음 거 줄게요.
다음 거까지 레벨 3까지는 최대한 다 풀어올게요. 응. 해설지 필요하면 얘기해요. 이거 있을 건가? 한번 풀었어요? 네, 한번 풀고 그 레벨 3만 그냥 다 풀었고 그 다음에 풀라고 주셨는데 안 풀었어가지고 그거 알았어, 오케이. 풀었어.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은,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를 fx라고 잡아서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k 빼고 나머지 다 이항시켜서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게 원래 이 부분의 내용인데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렇죠? 삼각함수는 넘겨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됩니다. 초월함수는 대수직 연산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냅두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냅두고 얘 왼쪽 그래프부터 일단 한번 그려보자. 그럼 얘는 지금 12x제곱으로 묶으면 x-2,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2, 12에 x-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금 1 차이 나는데 얘 2 차이 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극소 지점이 되겠네. 그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1, 2, 그쵸? 극소의 최소 지점이 마이너스 1일 때 거야. 자, 근데 그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집어넣으면 3, 8, 11에서 5, 마 19, 그렇죠?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자, 근데 그걸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k-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쵸?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얘 플러스 2, k 플러스 2가 됩니다. 괜찮죠? 애초에 지금 이 그래프가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친다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최대 지점 나오고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상태냐면은 k 플러스 2가 최대라서 여기서 이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왜 최대인지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겠지. 우와,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냐? 이 상태인데, 이건 지금 운 좋아서 그런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죠? 이러면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더 작은 것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막 이렇게 접하고 막 뚫고 가고 막 이러면 어떡하냐? 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투로 못 풀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최대인 경우 아니면 절대 안 나온다고요. 절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그냥 등호 성립하는 애 찾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1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는 내신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47번 한번 풀어볼게요. 47번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47번 너무 중요해요.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이 문제는 괜찮아요? 그치? 바쁜가요? 요거는 좀 본론만 좀 확대해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카드가 한 개 붙어 있는 걸 A, 두 개 붙어 있는 걸 B, 세 개 붙어 있는 걸 C라고 한다면 3으로 나는 나머지로 그냥 숫자를 써볼게요. 그럼 0, 1,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상으로 0은 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를 뽑으면 1, 1, 2가 되겠고 B를 뽑으면은 0, 2, 2가 되겠고 C를 뽑으면은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한 번 진행한 거 가지고는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라지가 되지 않아요. 사건이. 그러면은 얘가 되려면 케이스가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가 다 빵인 경우면 BCC로 나옵니다. 최초로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1로 만들어지려면 ACC가 나와야 되겠고. BBC구나. BBC. 미안. 두 개가 되려면은 AAB. 이 경우 되면 지금 A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3회는 진행돼줘야 A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A 사건이 안 되는 경우는 나머지가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한다면 B, 1, 2 나오는데 A, B, C로 간다고 하면은 0, 1, 2 B 나오면은 2, 2, 2 C 나오면은 2, 1, 빵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27가지 중에서 A 사건 되는 게 여기 세 가지니까 9가지. 그러니까 3번 진행하면 3분의 1의 확률로 A 사건이 성립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처음이랑 사실상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번 시행해서 A가 성립하는데 세 번째는 성립을 안 할 확률 이거 교집합이구나. 세 번째 성립 안 하고 6번째 성립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세 번째 성립 안 하고 세 번째 성립 안 했을 때 6번째 성립할 확률을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세 번씩에서 A 성립할 확률은 3분의 1이죠. 얘가 지금 3분의 2.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맨 처음 상태랑 똑같은데 세 번 진행해서 성립할 확률이죠. 그래서 그냥 9분의 2입니다. 오케이. 정이 필요할까요?
괜찮아. 자, 조건을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F랑 G를 그냥 다 써봤어요. F랑 G를 다 써봤는데, 지금 가운데 이게 12가 남으면, 좀 꼴보기 싫어요. 그죠? 꼴보기 싫습니다. 자, 그래서, 다 12x를 다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x 대제곱 빼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2x, k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 함수랑 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극점이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됐죠? 자, 그때의 그 최대값보다 k값이 더 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k값이 만약에 얘가 자연수로 알파가 나왔다.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세 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만 k값은 3개가 나오는구나. 괜찮아요?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아이고, 넘어갔구나. 자, 우리 앞에 다 풀었지. 레벨 3까지? 오케이. 다가 부정적분 좀 뽑아서 다 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미분해서 봤을 때가 y'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2. 우와, 이거 숫자 왜 이러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빵 나오나? 그냥 넣어볼게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음수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봅시다. 마사에 8, 2, 마사, 마륙, 12. 아이고, 빵 맞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x 플러스 2에 요거니까 마이너스 2로 또 묶어내면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이 판매식 음수네.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만 지금 극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이 집어넣으면 마 16 플러스 16 지워지네. 마이너스 16이네.
이상한데? 나 숫자 왜 이러냐? 이상한데? 잠깐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4구나. 미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 마사에다가 24. 20이구나. 20. 그러면 K 값이 될 수 있는 게 20 가능하고요. 21 가능하고요. 22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얘의 최소값. 자, 얘는 2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야. 자,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2,4, 32 빼기 24 마이너스 12 플러스 A. 그렇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22보다는 커 나타야 되는구나. 23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34보다 커 났지만 35보다 작다. 자, 이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자연수 A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없구나. 34밖에 없어요. 오케이. 34. 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딱 하나만. 둘 다 너무 좋은데. 이게 4, 8, 4, 9, 50 세 문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못 푸는 게 49번이라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49번만 갑니다. 그러면은 3개를 넘게 되지. 그 3개만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 좀 이해돼요? 아니야, 이해가 되면 꼭 풀어야 돼. 지금 이걸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또 봐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 2배가 들어가. 지금부터 풀고 넘어가는 게 나을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의 다 찾았네? 오!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2분의 1일 때가 부만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맞아. 여기 3분의 4, 0 집어넣었을 때가 3분의 40. 다 맞았는데? 고생했어. 쉽지. 시험장에서 풀 수 있겠지. 몇 번 더 연습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사실 권장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3차 함수라고 해서 3차 함수를 일반형을 잡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쓰기는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고 나면은, 둘이 영접을 했을 때 똑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뭐가 좀 어렵다.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F랑 F' 똑같은 X에서 F'랑 F' 똑같은 X에서 두 함수요. F랑 F'을 아예 그냥 별개 함수로 생각한다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점이에요. 그쵸? 교점. 그러면 교점은 빼남수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gx를 함수에서 도함수 빼남수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쵸? 그럼 얘는 g0가 빵이네요. 괜찮아요? 자, fx 빼기 f'x가 0보다 커 같아요. 와, 마일 이상에서 gx는 음수가 안 나와요. 자, 3차에서 2차 뺐어요. 얘는 최고차 계수 1인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다 조건을 g로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g로만. 그러면은 g 함수는 일단 0,0을 지나가요. 0,0을 지나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걸로 gx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fx를 일반형을 좀 활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막 빼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gx의 관점에서 들어가지만 미지수, 인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저걸 좀 쓰기는 해야 돼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응? gx가 0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조건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될 때는 gx는 음수만 나온다. 잠깐만 봐봐요. 빼남수가 중요하다는 건 괜찮지? 그러니까 왜 빼남수로 보냐면 아니 몰라 fx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0집어넣어서 똑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이 똑같다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통째로 두 개를 따로 보려고 할 거니까 아예 gx라고 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면 그럼 얘는 g0가 빵이죠. 얘는 gx가 0 이상이지. 그러면 얘는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잖아요.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지. 마일 이상에서는. 접한대로 하면 안 되겠지. 왜 접해야 되는지 괜찮아?
화이팅. 풀었어. 오케이. 해냈네. 그치,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GX는 증가가 나는 거. 맞아. 그래서 불연속이라도 상관없게 만들어진, 되게 좀, 잘 만들었어요. 교육정치고. 맞아. 진짜 우리는 문제만 많이 풀면 되겠다, 진짜. 쉬운 문제만 많이 풀면 될 것 같아. 뭐, 그것도 지금 쉬운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돼가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아직 좀 불안불안해. 그 레벨 2, 3가 아직 풀리는데 뭔가 좀 80% 완성된 느낌? 그래서 그 부분 좀 잡아주면 이제 고난이도 문제까지 크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팁?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 GX 그래프가 0,0을 지나가야 돼요. 양수만 넣어야 됩니다. 접하는 거 아니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뚫고 가잖아요. 그래서 뚫고 가버리는 순간 음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체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젠가 왼쪽에 극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극대 한번 찍고 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근이 마일보단 작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만약에 그 근을 알파라고 한번 쳐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gx를 인수 정리로 만들어주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나는 인수 정리 가지고 fx를 뽑아내도 괜찮다고는 봐요. 근데 그게 보통 잘 안 되더라고. 요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fx 바로 보여요?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찢어내지? 찢어내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형 가지고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본인 편할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fx에서 f'x를 뺀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b-2a x 플러스 c-b 이거잖아요. 그렇죠? fx를 저걸로 잡으면 계속 비교 한번 해보자. 빵 마이너스 알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3-알파네. A는 3-알파네. 그 다음에 B는 2A네. 2A에다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냥 2배죠. 6-2알파. C도 B랑 똑같죠. 6-2알파라고요. fx가 이 상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F2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F2 최소값. 모르겠어.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2를 집어넣어 볼게요. 8. 그러면은 4, 32 빼기 4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12 빼기 4알파. 그 다음에 6-2알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0알파. 그래서 여기다가 20에다가 18 더했으니까 38. 괜찮아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1보다 커났다. 마이너스 10알파는 10보다 커났다. 48보다 커났다. 그쵸? 그래서 최소값이 48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방부등식 활용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마무리 질게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우와, 444.